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짜릿했던 경험이라 사연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때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순수했던 시절의 이야기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 다녔었고 졸업한 뒤에도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본가로 내려와서 몇 달 동안은 그냥 백수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지 막막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뭐라도 하라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장이라도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며 잔소리를 하셨지만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첫 직장을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출근하고 퇴근해보고 싶었거든요. 백수로 지내면서 경험차 본가 근처에 있는 작은 회사들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 싶어서 지원해봤지만 이상하게 거기에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한동안 그렇게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하루하루 미래를 기약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죠. 요즘에는 또 워낙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어머니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셨어요. 아주 비상식적인 분은 아니거든요.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파트 옆동의 어떤 세댁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교회에 갔다가 친해졌다는데 알고 보니 집도 가까워서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된 것이죠. 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요즘 친해진 세댁이 있는데 심성도 곱고 아주 착하다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면 항상 인사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얼떨결에 그 여자를 몇 번 마주치곤 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저랑 그렇게 큰 인연이 될 줄 알았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여자의 목과 엉덩이 쪽에 있는 점이 기억납니다. 저랑 아주 많은 추억을 쌓았기 때문이죠.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여자분을 처음 봤을 때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신혼부부라서 그런지 그 부부 남자 여자 둘 다 어려 보였는데 많아봐야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특히 여자분은 눈에 쌍꺼풀이 있고 초롱초롱한 데다가 콧대가 오똑한 미인형 얼굴이었는데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의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동그란 이마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된 평범한 미인형 얼굴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눈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쁘다기보다는 착해 보이는 여자라고 느낀 것 같아요. 처음 본 날에는 목이 깊게 파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마른 편이라서 그런지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곡선이 예뻐서 인상에 깊게 남았습니다. 딱 보기에 야들야들하니 근육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게 운동해서 만든 건 아니고 타고난 몸매 같았습니다. 그 부부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은 어머니한테 드린다고 동네 떡집에서 만들어 온 떡을 한 박스 가지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첫 만남에 대뜸 하는 말이 안녕 만나서 반가워 잘생겼네. 여자한테 인기 많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보자마자 반말에다가 애 취급을 하는 그녀의 태도가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엄하자 근데 언제 봤다고 반말을 하니 너도 예뻐서 인기 많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와 그 부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얼어버렸고 화들짝 놀란 어머니는 얘가 미쳤나 보다라고 말하며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고 저의 등을 때리면서 떠밀었어요. 저는 그게 더 기분이 나빠서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니 나한테 반말하잖아 라며 어머니께 투덜거렸어요. 잘생겼다고 하는 칭찬도 진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애한테 우쭈쭈 하듯이 말하는 그 태도가 기분 나빴던 거였어요. 제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저 여자는 왜 저를 저렇게 대하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 하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아드님이 많이 예민한 것 같다. 기분이 상했을 것 같다며 사과해야겠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때부터 더욱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방에만 있거나 그 여자가 온다고 하면 외출을 하면서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분과 엮이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잠깐 친구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잠시 외출한 거라서 열쇠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해보니 지금 외출 중인데 반나절은 있어야 돌아오신다고 어디 가 있어라고 말하시는데 정말 휴대폰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지 고민도 해야 하고 당장의 시간을 좀 때우기 위해서 그냥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서 혼자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제법 쌀쌀하고 잠깐 나온 거라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만 같아서 괜히 뻘쭘하더라고요. 그렇게 놀이터에 계속 죽치고 앉아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신혼부부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치마의 위에는 쇄골이 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티셔츠를 입고 가벼운 가디건을 하나 걸치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면서 놀이터에서 혼자 뭐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활짝 웃으며 말하는 게 이번에도 애한테 말하는 듯한 말투가 거슬려서 왜 그러냐고 그냥 앉아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제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었는지 그녀는 저번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사과하려고 하더군요. 그냥 제 성격 같아서는 됐다 하고 대충 받아줬겠지만 어머니랑 워낙에 가깝게 지내는 분이라고 생각하니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열쇠가 없어서 어머니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시간이나 때울 겸 이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여자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까르르 웃으면서 제 등 쪽을 찰싹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도 어머니 명 때문에 그런지 저를 보더니 나름 고민을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심을 했는지 저에게 밖에 추운데 우리 집 가서 기다리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존심 같아서는 그냥 밖에서 죽치고 기다리겠는데 여자분도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하니 그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동안도 대놓고 피해 다녔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별로 그 부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괜히 거절했다가 어머니와의 관계까지 깨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밖에서 더 기다렸다간 정말 감기에 걸릴 것처럼 쌀쌀했으니 저도 못 이기는 척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괜히 이 여자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앞장서서 걷고 있는 그녀 뒤를 따라갔는데 가을 바람에 그녀의 샴푸 냄새가 저에게 전해지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걷는 모습이 귀엽게 보였습니다. 보기 좋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그 여자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데 그녀의 샴푸 냄새는 더 진하게 느껴졌고 그때부터 문득 아무도 없는 집에 단둘이 있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으면 된다고 소파로 저를 안내하고는 리모컨으로 TV를 틀어주면서 만화 채널을 틀어주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만화를 보냐면서 저는 리모컨을 들어 곧바로 뉴스 채널로 바꿨고 괜히 뉴스에 더 집중하는 척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자랑 우유를 챙겨서 제 앞에 두고는 제 옆에 살짝 기대 앉았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돼서 저도 그냥 불편한 내색을 하면서 과자를 주워 먹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있냐는 둥 잘생겨서 인기가 많겠다는 둥 하면서 최대한 저와 그녀 사이에 차가운 공기를 깨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저를 대체 몇 살로 보길래 그런 질문을 하냐고 저도 이제 30인데 말조심 좀 하면 안 되냐고 말하며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히 그녀한테 더 예민하게 굴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녀를 쳐다보니 아까 전에 입고 있던 가디건은 온데간데 없고 목이 깊게 파인 티셔츠만 입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분이 외모는 그냥 평범할지라도 목선이 엄청 예쁘다고 했는데 그 야들야들하고 완벽하게 떨어지는 목선을 보니까 나던 화도 눈 녹듯이 풀리고 여자 집에 다 큰 남녀 단둘이만 있다는 생각에 다시금 들뜨고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그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고 제 시선을 목선에서 떨어뜨리려고 고개를 내렸더니 신고 있던 얇은 스타킹이 보였고 그녀는 착한 성격과 다르게 아주 자극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어서 본의 아니게 자꾸 그녀의 이곳저곳을 쳐다봤는데 그녀도 제가 쳐다보는 거를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조심스럽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둘 사이에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견디기 힘들었는지 그녀는 과자를 조금 더 가져오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깨악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제 무릎 위로 털썩 앉더라고요. 갑자기 제 위에 앉아버린 그녀를 보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녀는 완전히 몸을 저에게 밀착시켜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바퀴벌레가 너무 큰 게 있다며 도저히 쳐다보지도 못하겠다면서 제 목에 그녀의 얼굴을 파묻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냄새와 스타킹 촉감이 저의 맨살에 닿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온몸이 다 뜨거워지고 흥분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반바지를 입어서 그런지 스타킹 촉감을 이렇게 직접 접접으로 느껴보는 게 처음이라 저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크게 몸에서 반응해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너무 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까봐 벌떡 일어나서 바퀴벌레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파 위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더라고요. 바퀴벌레가 좀 크긴 컸는데 이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태연하게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도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고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코앞에서 그녀와 얼굴을 마주보니 멀리서 볼 때보다 조금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처럼 제 눈동자도 같이 흔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위기를 타서 그런가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눈을 살포시 감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그녀의 입술을 향해 다가갔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입을 맞추며 휘적휘적 그녀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려 저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고 어머니가 집에 왔다며 빨리 들어오라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 소리를 들었는지 그녀는 저한테 어서 들어가 보라고 말했고 애처럼 대한 건 정말 미안하다고 너무 잘생겼고 어려 보여서 그랬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제 정신을 차린 그녀에게 집에 갈 필요 없으니 하던 걸 마저 하자고 말할 용기는 도저히 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의 집을 나와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가 그녀와 통화를 하고 있던 것 같았는데 괜히 방금 있었던 일로 무슨 말이라도 했을까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방문을 벌컥 열더니 얼른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영문도 모르겠는 상황에 어머니가 그녀에 대한 설명을 하며 그 사람 기억하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속으로 정말 큰일 났다 싶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꺼낸 말은 아까 있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그녀의 친오빠가 본가 근처에 있는 제법 규모가 큰 회사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며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제가 생각나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를 따라 나와 만나기로 했다는 일식집에 도착했더니 그녀가 아까 입었던 옷 그대로 식당에 먼저 도착해서는 저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손을 흔들더니 자꾸 신호를 보내는 듯한 묘한 미소를 띄었어요. 초밥을 먹는 내내도 어머니 몰래 마주 앉은 테이블 밑으로 제 다리를 쿡쿡 찔러대더군요. 무슨 신호라도 보내는 듯이 말이죠. 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싱그러운 웃음을 저에게 지으며 아까 하던 거는 마저 해야 되지 않겠냐며 이력서는 자기가 대신 넣어줄 테니까 이력서 쓰는 거 도움 받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가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신혼 부부에다가 교회까지 다닌다는 여자가 이렇게 발랑 까져서 되겠나 싶었지만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식사를 마치고 그녀의 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그녀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긴장되는 상황 속에 남편분은 언제 오냐고 물었더니 이번 주 내내 교회 중등부 수련회를 갔기 때문에 집에 없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녀 말대로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몸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아름다웠어요. 매끈하고 굴곡이 많았으며 하얗고 탱탱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저것 다 맞춰주는 너그러움까지 가지고 있고 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느껴졌죠. 저희는 하루에 3번 정도를 했습니다. 정말 틈만 나면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해준 그녀인데 그 추억 말고도 그녀에게 고마운 일이 더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제가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죠. 취직이 되고 나서도 출장이 잦은 그녀의 남편이 집에 없으면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어느 날 경력이 쌓이고 나서 원래 가고 싶어 하던 회사에 이력서를 써봤는데 어쩌다 보니 합격이 돼서 본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그녀와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감사의 말도 못 전하고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으니 혹시나 이 사연을 들었다면 제가 항상 고마워하고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기분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잘 지내